신혼희망타운,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지원인데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다가 입지 조건이 뛰어나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고 유독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로또 주택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죠.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신혼희망타운이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이제 지역 그리고 분양가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22년도까지 7만 가구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지구에서는 한 3만 호, 그다음에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서 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 택지지구에 해당되어지는 서울 강남 수도권 역세지구라든가 과천 주안지구,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처럼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 가격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시세 가격, 감정가의 시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자녀가 없더라도 7년간의 기간을 좀 더 둘 수 있다라는 거고, 도시 근로자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 기준에서 120% 이상 되시는 분들 한해서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도, 그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청약 기회라는 그런 시장이 여론들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게 이 공급가였습니다. 서울, 수서나 위례, 성남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분양가가 이제 5, 6억 원대로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취지에 맞게 원래 서민 주거 안정층을 위해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 초기에 이제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월 상환 금액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월 평균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납입금이 적당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시세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다 보면은 이번 예정되어지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라든가 위례 신도시만 하더라도 주변 시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분양가가 한 5억에서 6억대로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한 층들이 실제적인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현실적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는데 현재 이제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 가격을 조성 원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40m제곱에서 60m제곱 그 주요 평형대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시세 감정가가 아닌 조성 원가가 되는 토지 가격과 건축비로 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부담 가능한 한 2억에서 3억대의 주택 가격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현실적으로 원래 그 취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초기에 이제 신혼부부로서의 입주가 가능한 자본들이 좀 적은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이 되면 자칫 신혼부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네, 대비책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신혼부부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제 3포 세대에 해당되었던 청년층이라든가 네. 나홀로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 규제라든가 실거주 의무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로또 청약 중에서 강남권역에 이번에 청약을 해놓고 보니까 일반 분양이나 특별 공급분을 놓고 보니까 금수저 논란에 되는 이른바 자산이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완 정책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을 합한 금액이 2억대 중반, 현실적인 좀 고려를 해서 소득이 좀 적거나 사회 초년생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공급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잠재워 보겠다라는 게 정부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우려되는 거는 로또 분양입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할 테고요. 실제 이제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도 한바탕 이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단순 산장을 놓고 보더라도 건축비와 토지비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례 판교라든가 강남 수서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주변 시세 반값에 예상되어지는 분양가가 책정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미 로또 청약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수익형 모기지 방식이라고 해서 일부 분양금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70% 정도를 장기로다가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매각했었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서 일부를 환수해 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 환매조건부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환매조건부 기준은 사는 동안에 10년 안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 LH공사가 이것을 상대적으로 의무적으로 사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도 정기예금 수준의 어떤 가상금리면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투기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세력들을 근절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서 아직 이제 정확하게 세부 조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매 제한 기준과 그다음에 이제 거주 기간의 의무 보유는 가져가지만 강제적으로 이제 환매 조건이 대상되어지는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이 7만 호였는데 3만 호를 이제 더해서 10만 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투기 조정지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실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직장 수요층들이 청약의 기회, 분양의 기회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공급량을 늘려준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나라 경제하고도 가장 민감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안에는 사회적 기업까지 유치를 해서 양육시설까지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되고 경제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연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국가를 위한 산업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대표와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